네, 가자지구 지상작전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이란, 헤즈볼라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을 위해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현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고 저희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도록 하죠. 지금 네네.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지상군 개입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이스라엘 군에서는 하루 대피 명령을 내렸고, 그다음에 어제 오전 이스라엘 시간이죠. 현지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기네들이 그 남부 지역으로 탈출하는 가자 쪽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군사작전이나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특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전체에 대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자가 5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북부 가자, 그다음에 이제 가자 도시가 있는 가자, 그다음에 그 중간 지역이라고 해서 미들 에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 그다음에 이제 유니스, 그다음에 라파라고 해서 5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그 가자 와디라고 해서 철새 도래지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새 도래지라고 해서 약간 그 가자 지구 내에서도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구획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북쪽,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가자시, 그다음에 북부 가자에 있는 그 지역 그 두 구만 우리가 뭐라 그럴까, 군사작전 지역이다라고 선포하고 하고 다 했으니 이제 전쟁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모든 정지 작업은 다 마쳤다고 보면 되겠죠. 그 정도의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요 공항에 공습을 가했다, 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네. 해당 상황의 배경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보통 이제 그 5차 중동전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기존의 1차부터 2차, 3차, 4차 중동전을 보면 보통 이집트와 시리아의 군사 개입이 가장 컸습니다. 그 대전으로 가는. 왜냐하면 지상군에서 이스라엘과 그렇게 대적을 하면서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군은 시리아군과 이집트군이거든요. 좀 이집트는 아예 이제 이스라엘을 옹호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이해한다는 쪽으로 가고 중재하는 쪽으로 갔고, 시리아는 아직까지 특별한 이야기를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경고 메시지를 확실히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리아 군의 개입이나 그렇게 간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자신들의 군사 능력을 한번 보여주는, 그리고 경고하는 그 행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란의 헤즈볼라의 시리아에 이제 분쟁에 관여하는 행위자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매듭을 풀기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 와중에 미국도 항공모함 전단을 추가로 보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을 보낸 그것은 우리가 이게 확전이 된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개입한다, 뭐 직접 개입한다 이렇게 볼 거는 아니고요. 이게 어떤 그 확전 우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어떠한 그 확전, 에스컬레이션 도미넌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그 확전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대 우세를 놓치지 않겠다. 그런 것들이 확보돼야지 전쟁 억제가 확실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지중해 이제 2대의 항모를 파견해서 확실히 전쟁이 확전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미국의 움직임을 두고 오히려 이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도를 좀 높이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연구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지상군 파업과 어느 정도의 그 실제 그 지상군 가자의 투입은 당연히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소위 말해서 그 잘못된 나선에 빨려들어서 세계대전이나 더 큰 5차 중동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미국이 이렇게 개입한다는 것은. 이 범위 자체를 더 이상 넓히지 확전으로 않고 가지 않겠다, 막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더 그쪽으로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보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전쟁 상황에서 SNS 여론전도 강해지는 모습, 예를 들면 이제 가짜 영상과 글이 무수히 확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레거시 언론들이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닌가 요즘에. 왜냐하면 뭐 SNS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데 우선 이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쪽이나 하마스 쪽이나 둘 다
조금 확대 재생산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 아이들 참수 사건, 이스라엘 아이들이 40명이 참수됐다 이렇게 됐다는 것도 지금 다 허위 보도 아닌가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냥 단순히 그냥 그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그 대변인의 인터뷰, 그 관계자의 인터뷰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이 이제 확대 재생산되고 그거를 이제 다양한 통신사들, CNN이나 그 터키 통신사들이 물었을 때 그런 거는 아니었다. 그런 가능성도 보인다. 그렇게 말을 많이 바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측, 하마스 측에서 나오는 기사는 우리가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서 받아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시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본인들도 되게 급박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전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그 공식 소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거겠죠. 이제 뭐 이게 여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뭐 유튜브나 다양한 SNS에서 이게 또 수익 산업이 되면서 이제 클릭 장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조금 확대 재생산하고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짜 뉴스들이나 좀 과장된 뉴스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두 개의 층위에서 벌어지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전시 상황에서 따른 그 언론전,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이제 그 지금 이게 가장 핫한 이슈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하나의 뉴스 비즈니스가 되니까 또 그것들을 자꾸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나눠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제 여기에 대응해서 EU에서는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엑스나 메타에서는 이제 콘텐츠들을 많이 삭제를 하고는 있는데 근본적인 대응이 될까라는 질문을 저희가 한번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겠죠. 우리가 이제 뭐 자유진영이라고 하는 곳은 어찌됐건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극대화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지, 어떤 수단으로 통제할지,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이번 사건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그거는 이제 뭐 꼭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각 그 해당국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될지는 이건 좀 더 큰 수준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텔레그램 측에서는 정보 차단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차단 요청도 거부하고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뭐 앞으로 지켜봐야겠다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 좀 풀어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사태랑은 좀 다른 일이지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카타르와 관계 단절도 어떻게 보면 그 공식 그 트위터나 그 계정에 해킹이 돼서 잘못된 정보가 나가서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사우디하고 카타르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이렇게 단절 사태도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그 보안, 해킹 그거를 막아서 최소한 그런 가짜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공식 채널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좀 막아야 될 거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레거시 언론들이 좀 더 나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소위 말해서 언론이나 신문사나 통신사에서 보다 그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그걸 그냥 받아서 그냥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크로스 체크를 해서 조금 그걸 끊어내줄 수 있는 그게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이제 다른 그 가짜 뉴스나 이런 언론 그런 것들에 그건 입법 과정이 필요할 테니까 검열은 그 전에 해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레거시 언론이라고 하는 그 통신사나 이런 언론이 보다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데스크에서 걸른다든지 아니면 그런 기자님들께서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원 전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